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바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또 다른 하나는 우주 전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를 다루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두 이론이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규칙,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상을 위한 설명서 하나, 그리고 아주 거대한 세상을 위한 설명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게 들리지만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딱 이걸 발견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무너지는 낡은 물리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세기 동안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떨어지는 사과부터 저 멀리 행성의 궤도까지 모든 걸 설명해내는 거의 만능 열쇠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더 깊은 곳,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완벽했던 그림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원자였습니다. 당시의 물리학, 즉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나선을 그리며 핵으로 곤두박질 쳐야 했어요. 그것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럼 원자는 그냥 붕괴해버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실제 원자들은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당장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체 왜 계산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빛의 정체는 정말 더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빛이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 즉 파동처럼 행동하다가도, 또 어떤 실험, 예를 들어 광전 효과 같은 걸 보면 영락없이 작은 알갱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두 얼굴을 가진 빛의 모습을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양자세계의 기묘한 규칙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결국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급진적인 새 규칙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오직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만 통하는 특별법 같은 거였어요. 이 새로운 물리학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라는 말, 퀀텀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얼마나 많은가를 뜻해요. 쉽게 말해 셀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드럽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뚝뚝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왼쪽의 경사로, 이게 바로 고전적인 생각이에요. 에너지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계단을 보세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에너지는 계단처럼 뚝뚝 끊어져 있어요. 1층 아니면 2층, 그 중간 어딘가에 발을 디딜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이 기가 막힌 계단 아이디어를 원자에 적용합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에너지 계단, 즉 궤도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땐 말 그대로 점프를 하는 거죠.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땐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낮은 계단으로 내려올 땐 빛을 방출하면서요. 바로 이 아이디어 덕분에 원자가 왜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지, 그리고 원소마다 왜 고유한 색깔의 빛을 내는지, 이 두 가지 미스터리가 한 방에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관점, 즉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이 생각은 기존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양자 이론에 가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핵심인 이 확률과 불확실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이렇게 애매한 확률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밑에는 분명 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논쟁의 상대편 양자역학을 이끌던 닐스 보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보어는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죠. 아인슈타인, 신이 뭘 해야 할지 그만 좀 알려주시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낡은 상식에 우주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아주 통쾌한 반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시공간을 재구성한 아인슈타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그렇게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비판했던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 다른 한쪽에서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세계, 즉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보통 하나로 알고 있지만 사실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거고요. 나중에 이걸 확장해서 가속도나 중력처럼 더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묘한 사실 하나입니다. 바로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기차 속도만큼 공이 더 빨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든 로켓을 타고 날아가든 나에게 보이는 빛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해보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빛의 속력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있다면 내가 보는 빛이 간 거리랑 밖에서 보는 사람이 측정한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식을 맞추려면 뭐가 변해야 할까요? 네, 바로 시간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신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중력은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 아이디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팽팽한 고무판 같은 시공간 위에 태양처럼 무거운 물체가 놓이면 그 주변 공간이 움푹 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지나는 행성들은 태양이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그냥 이 휘어진 공간의 내리막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질량은 시공간에게 어떻게 휠지를 명령하고 휘어진 시공간은 물체에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현대사회의 두 기둥입니다.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게 우리 실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두 이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술과 문명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든 반도체가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길 찾을 때 쓰는 GPS 내비게이션 있죠?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아예 작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구 상공을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지상에 있는 우리보다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다르게 흐르거든요. 이 시간 오차를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위치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모든 것이 확률적이고 뚝뚝 끊어져 있죠. 반도체가 바로 그 응용 기술이고,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행성이나 은하 같은 아주 거대한 세계의 규칙입니다. 시공간이 질량에 의해 휘어진다는 개념의 핵심이고 GPS가 대표적인 기술이죠. 이 두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정말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만든 이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부드럽고 연속적인 시공간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도약은 서로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단 하나의 완벽한 이론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